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음, 소리 잘 들리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1분 전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김동철님? 아, 네. 요즘 다들 바쁘셔가지고, 우리 F5C, 그쵸? 자, 8시가 되었습니다. 자, 음, 강의를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줌 강의를 하게 된 문소영입니다. 그리고 우선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FOC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FOC를 만나서 처음으로 선물 거래라는 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FOC를 만나서 바이낸스 그리고 FTX 해외 거래소를 처음으로 저도 가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리더가 되려면 당연히 거래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본사의 고문님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수천 번의 경험을 했었어요. 거래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경험치가 쌓여서 그 경험 속에 나만의 그런 스킬, 노하우, 감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직도 저는 초보거든요. 초보고 코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오늘 오신 뭐 우리 어, 그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원봇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보다는 제가 더 낫기 때문에 그죠? 더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 그런 경험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저도 지금도 제가 부족한 점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11월 달부터 지금 4월 달이니까 6개월째 되나요? 6개월째 지금 제가 서울 본사의 아카데미 고모님의 강의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 강의하실 때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월요일, 일요일 그리고 목요일마다 알람을 해놓고 매주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톡방에 10분 전입니다 하고 이렇게 톡을 올리잖아요. 그게 한 번, 저는 이제 빠지지 않고 배우기 위해서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알람을 해놓고 항상 그렇게 톡방에 올려놓고 바로 줌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제가 뭐 조금 있다가 들어가야지 하면은 뭐 거의 우리가 뒤돌았으면 까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이렇게 지키셔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2주 전에 서울 본사에서 일요일에 모멘텀 아카데미 이제 강의를 30분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초보자들을 위한 우리가 차트 강의였는데, 그때 제가 보조 지표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그 강의를 해달라고, 줌으로 해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원본 입문을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원봇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기초적인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원봇에 강의를 하고 그때 했던 강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원봇 제가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원보 지수란 코인의 저점과 고점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세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우리 원보 지수라고 합니다. 원보 지수는요. 수익을 내는 우리 세 가지의 이런 시그널이 있어요. 스코어라고 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점수로서 수치화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쉽게 세력의 점수, 세력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교차와 이격이라고 해서 시세선과
세력선의 그런 교차와 이격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력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6.4라고 해서 원본만의 그런 특별한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원봇의 공식표라고 해서 우리 초보자분들, 이제 입문하신 분들 아주 이 기초적인, 그 자료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처음에 제가 파란 선이 뭔지, 빨간 선이 뭔지 들어도 항상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냥 딱 보시면, 아, 빨간 선이 시세선이라 했지. 이렇게 기억나시라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빨간 선은 시세선이라고 해서 거래소에 있는 실제 차트의 그런 시세를 이렇게 시세선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은 세력선이라고 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자 우리 진입을 할 때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저점에서 이게 2일 차트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자 저점에서 시세가 저점에 있을 때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매수존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당연히 고점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선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고점에 올라왔을 때 숏 자, 시세선의 끝이 있을 때는 관망존이라고 해서 관망을 하는 거예요. 시세 끝이 저점에 있을 때 롱으로서 매수를 진입을 하는 거고 시세 끝이 고점에 있을 때 매도를 하거나 숏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시세 끝이 중간 여기에 관망 자리에 있을 때는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원보 지수 이제 원보 지수를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FOC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원보 지수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점수 여기 보시면요. 우리는 자, 지금 8시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8시 5분 지금 현재 스코어 점수예요. 세력의 점수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세력의 점수 그리고 7시 5분 1시간 전에 세력의 점수예요. 그러면 9시가 되면은 이 점수가 앞으로 갈 거고 그 9시 점수가 현재 스코어 자리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 두 점수의 차가 이제 변동 스코어라고 해서 우리가 자 250점, 0점 기준으로 해서 250점으로 갈수록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250점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를 하거나 숏 포지션을 잡으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0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50점으로 갈수록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250점 무조건 저점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300점, 400점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300점, 400점, 500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점수가 간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항상 거래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변동 스코어 점수가 항상 우리가 원보 지수를 보면서 내가 진입할 코인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내가 진입할 코인을 추려내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동 스코어 점수가 제일 높은 점수, 제일 큰 점수가 맨 상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170여 개, 뭐 200여 개에 가까운 코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쭉 내려다 보면 이제 제일 낮은 점수로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큰 점수가 맨 하단에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수동으로 진입을 할 때는 이 상단에 있는 코인이나 여기 하단에 마이너스 점수가 큰 코인 종목들에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면 조금 전에 원보세 공식표에서 봤던 것처럼 저점 존에 있던지 고점 존에 있던지 시세선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쭉 내려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이제 교차가 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방 교차인지 하방 교차인지 그리고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쭉 내려다 보면 6.4, 0 해서 6.4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는 거고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진입할 코인을 점수를 보고 차트를 보고 이제 골라내는 거죠.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원보 지수에 먼저 들어가면요. 먼저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저는 항상 즐겨찾기를 해놓거든요. 즐겨찾기를 먼저 즐겨찾기를 클릭을 해서 비트코인을 먼저 봐요. 그러면 비트코인 점수를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비트코인 점수가 지금 300점대면 굉장히 지금 고점에 올라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고점에 지금 올라왔는데 잘못 진입을 해서 고점에서 물린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비트코인의 점수를 체크를 해가면서 그리고 차트를 클릭을 해서 먼저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 스코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동 스코어 점수가 제일 상단에 제일 높은 점수가 있고 제일 하단에는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큰 점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수 큰 것들을 위아래 골라서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다 보면 초보자들 분들은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현재 스코어 점수가 250점,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있는 현재 스코어 점수가 250점 자리에 정말 고점에 있는지 그리고 저점에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색깔이 다른 교차가 일어났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차트를 클릭을 해서 정말 저점 존에 있는지 고점 존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진입할 코인을 이제 골라냈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항상 코인은 변동을 많이 하잖아요. 변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요.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바로 한 번만에 진입을 타점을 100% 잘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항상 개미 꼬시기 구간이 있고 개미 털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할 진입을 이제 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100%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할 때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가지고 저한테 맞는 방법을 이제 찾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0가 시드가 있으면 지금도 저는 내 시드의 한 뭐 30% 정도까지만 운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여력을 남겨놓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만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100, 뭐 $200, $300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총 시드가 $1000가 있기 때문에 나는 10%나 20% 이내에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00를 가지고 나눠서 진입을 하는 거죠. 뭐 $30, $30, 40을 하든지 뭐 $20, $60, 그 다음에 뭐 120 정도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내가 처음에 한 번만에 $100 진입을 해서 분할 매수를 안 했는데 그쵸?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 동안은 마이너스로서 마음고생을 그쵸? 마음고생을 많이 하겠죠. 마이너스에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서 내 평단을 낮추는 거죠. 낮춰서 그러면 수익률도 훨씬 좋은 거고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는 필수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물타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속 그 타점을 잡지 못하고 계속 주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되게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그냥 뭐 $50만 손절하면 될 걸, 그죠? 빠른 손절을 했을 때 $50만 손절하면 될 거를 물타기 하고 추가 매수하고 막 계속 매수해가지고 $500 손절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물타기를 한다거나 계속 분할 매수를 계속 진입을 한다거나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타점이 조금 안 맞다 마이너스가 10% 20% 되었을 때 그러면 저는 그냥 빠르게 손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빠르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50% 정도만 손절을 하고 지켜보다가 다시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자,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니고 승률이 더 중요하다는 거는 아실 거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지지와 저항에서 그쵸? 우리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비중을 지키셔가지고 하는 건데, 초보자분들이 비중을 지킨다, 어떻게 비중을 지키냐, 이제 이런 거를, 되게 모르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내 총시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20%, 30% 이내에서만 계속 진행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다 싶을 때 나머지를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고배수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항상 12배, 저도 고배수를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고배수를 하는 대신에 제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죠. 손절을 해야 될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은 고배수를 하시면 되지만 내가 아직 초보고 능력이 안 되고 그쵸? 실력이 안 되는데 고배수를 하셨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우리는 내가 수익을 내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소중한 시드, 내가 1,000달러를 하던 2,000달러를 하던 내 소중한 시드를 잃지 않아야만 우리가 코인 그 거래를 오랫동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배수를 해서 저도 초창기에 많이 했었거든요. 고배수 했을 때 마이너스 금액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도 못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손절 못하다가 더 나중에 지옥으로 가가지고 정말 크게 손절을 하는 경우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 코인 거래를 하다 보면 막 빔을 쏘잖아요. 그래서 손실 지정가는 필수로 하셔야 돼요. 저도 손실 지정가 안 했다가 뭐 100달러만 손절해야 될 거 정말 500달러 손절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 지정가는 항상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어떤 강사나 고모님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손절을 뭐 손실 지정가를 하지 말란 얘기도 안 하시고 그리고 물타기를 해란 얘기도 절대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배운 대로만 거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떠나가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건데 배운 대로 안 하고 내 욕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떠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항상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수익을 제일 쉽게 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오토봇에 대해서, 오토봇 4.0에 대해서 저는 항상 오토봇 4.0을 11월 달에 처음 출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토봇을 안 끊고 계속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토봇을 하면서 저만의 그런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을 익히게 되면서 훨씬 저는 좋아요. 제가 미팅을 하고 막 이동하다 보면 진짜 원보 지수 들어가서 뭐 그 고인 찾아내는 게 너무 귀찮기도 하거든요. 귀찮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다렸다가 이 오토봇이 잡아주면 그걸 가지고 저만의 배운 보조지표 그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입을 하거든요. 오토봇이 잡아주면 원봇을 먼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죠. 그냥 차트를 보고 저는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봇은 4.0은 자, 이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반자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롱, 숏 포지션을요, 우리가 항상 바쁘기 때문에 얘가 잡아주면 우리는 진입 타점을 다시 보고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뭐, 자산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는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전에 크로스로 해서 거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청산을 굉장히 많이 당했었거든요. 손절 뭐 지정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토봇은 손절가, 익절가를 무조건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세팅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 당할 일이 없어요. 진작에 이게 나왔더라면 참 괜찮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 우선 제가 오토봇으로 거래했던 것들, 거래를 하는 저만의 그런 노하우? 제가 조금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줄여서 오늘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자, 오토봇이 이제 타점을 잡아주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오토봇이라고 해서 오토봇 하는 분들만 뭐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오토봇도 똑같이 수동으로 거래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배우시면 되세요. 자, 오토봇이 여기에서 롱으로 타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오토봇이 타점을 잡으면 바로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토봇 4.0은 지금 이제 숏 추세로 바뀔 겁니다. 롱 추세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추세를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롱으로 타점을 잡았죠. 롱 타점을 잡았고, 그러고 자, 오토봇은 관망을 잘하면요. 관망만 잘하면 수익 낼 수가 있어요. 수익 잘 낼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 관망을 했습니다. 관망을 하고 나서 자, 저는 지금 5분봉으로서 5분봉으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제가 5분봉을 보기도 하지만은 자료를 만들 때 5분봉을 하니까 오히려 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자 5분봉을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여기가 제일 가까운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지지, 그죠? 초보자분들은 지지가 뭔지 뭔지 모르실 건데 이렇게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지가 있어요. 이것도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지 라인에서 제가 진입을 한 거거든요. 자, 오토봇을 여기 이제 원봇을 보시면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고 원봇을 보면 원봇이 알려준 그 자리에서 진입을 했어요. 정말 정확하게 제가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토봇은 거의 교차가 난 차트들을 많이 찾아주거든요. 교차와 이격이 많이 일어나 있는 거,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자료들, 이런 차트들을 거의 오토봇이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자, 89페이지.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 여기 지지 라인이죠. 여기서 오토봇이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거든요.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고, 관망을 계속 했었어요. 관망을 하다가 이 라인에서, 이 지지 라인에서, 그리고 원봇이 알려준 자리에서 제가 진입을 했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자 93페이지 오토봇은요 이렇게 1달러나 뭐 0. 몇 달러나 뭐 10달러 이내로 해서 이제 타점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관망을 하다 보면 저는 지금 레버리지 10이 되어 있죠. 관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진입을 제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동평균선이나 그런 보조지표들을 배우면서 오토봇이 초록으로 수익이 나고 있어도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거든요. 초창기에는 제가 무조건 마이너스만 되면 마이너스인 걸 가지고 진입을 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낙사하지 마세요. 제가 지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지만 숏으로 타점 잡았다고 해서 내가 바로 진입했으면 마이너스가 됐겠죠. 근데 여기에서 자 보시면요. 정찰병 잡힌 거 정리가 되면서 여기 정찰병 정리되면서 여기에서 제가 숏으로서 진입을 해서 항상 관망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네.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 오토봇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 제가 여기서 오토봇이 타점을 잡은 거였거든요. 타점을 잡았고 관망을 하고 있다가 자 여기 1차 진입 제가 여기서 오토를 정리하고 여기서 1차 진입을 했었어요. 좀 잘못한 거죠. 그쵸? 잘못했는데 1차 여기 진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잠시 쭉 쏘더라고요. 이때 제가 마이너스 되는 거 그냥 1차 진입했던 거 빠르게 손절해버리고 다시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잡아서 이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봇을 가지고 또 다른 제가 활용법을 이제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우리 많은 분들이 새벽에 오토봇이 잡혔는데 수익을 못 냈어요. 진입을 못 했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수익을 못 냈던 거는 당연히 패스를 해야 되겠죠.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새벽에 오토봇이 롱으로 타점을 잡았어요. 롱으로 타점을 잡고 그대로 오토봇이 수익을 냈죠.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지금 56%까지 오토봇이 그죠? 1달러가 56% 수익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토봇 정리를 하면서, 오토봇선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1차 매수를 하고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를 한 번 더 하면서 평단 여기로 왔죠. 평단이 너무 지금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조금 더 해서 여기 위로 올렸어야 했는데 평단이 여기에서 해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봇은 수익이 난다고 해서 바로 정리를 하지 마시고요. 이미 진행이 돼버렸다고 해서 놓쳤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돼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도 이거는 이번에 했던 것 같아요. 자, 숏으로서 수익이 났던, 숏으로서 오토봇이 잡았어요. 잡았는데 제가 진입을 놓쳤거든요. 놓치고, 자, 여기서 보시면 0.9달러 오토봇이 타점을 잡고 플러스 35% 수익이 나고 있었죠. 이때, 자, 이거는 이제 이동평균선 제가 뒤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제가 다시 롱으로서 추세가 바뀌었죠. 숏 빠지고 나서 롱으로 추세 바뀔 때 제가 롱으로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도 어제죠. 이거는 링크 어저께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어요. 이때 진입했었더라면 굉장히 좋았겠죠.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는데 이것도 제가 진입을 못했었어요. 진입을 못했는데 이때 플러스 111% 수익이 났었거든요. 오토봇 잡힌 게요. 그러고 나서 자, 이동평균선을 보고 이것도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고 나서 오토봇은 진입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수동으로 다시 여기서 진입을 했었거든요. 롱으로서 수익을 냈던 케이스. 그래서 오토봇은 이렇게 이중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잘 활용하면 100달러, 200달러 정말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네,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15페이지. 자, 우리 이제 원봇을 보고 점수를 가지고 제가 차트를 찾아서 수익을 냈던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원봇을 보면 자, 300점, 마이너스 300점, 굉장히 저점에서 지금 저점에 있는 거죠. 저점에 있고 변동 스코어 점수가 96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가 나왔어요. 이때 차트를 보니까 자, 2일 차트 아주 시세가 그쵸 저점에 있고 세력이 그쵸 세력이 위에 있으면 당연히 시세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1주 차트를 보셔도 똑같은 방향 그리고 3주 차트도 똑같은 방향 그리고 우리는 항상 원봇을 볼 때 과거 데이터를 보죠. 여기를 보죠. 자 보세요. 보시면은 시세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세가 세력보다 더 많이 진행된 차트를 저는 진입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력이 그쵸? 세력은 이만큼 내리겠다고 알려줬죠. 이렇게 내리겠다고 했지만 시세가 더 많이 진행된 거. 그래서 제가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점수 보세요. 점수가 변동스코어 점수가 111점. 이거는 그죠? 진입을 해야 되겠죠. 너무 괜찮죠. 이럴 때 제가 숏으로서 진행을 했던 건데 자 보시면요. 우리는 항상 시세선과 세력선이 이제 만나면은 매도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면 자 닿였다고 해서 두 개가 같이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한번 해보세요. 추세를 보고 있다가 그렇죠? 숏 추세로 이제 바뀐다. 비트코인을 보고 있다가 그렇게 바뀔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만났다고 해서 진입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금 고점이죠. 250점에 가까운 고점이고 변동 스코어 점수도 굉장히 큰 점수가 나왔어요. 그때 자 차트를 보시면요. 고점에 올라왔죠. 세력이 이만큼 올리겠다고 미리 시그널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1주 차트를 보니까 똑같이 지금 그쵸 올라왔죠. 3주 차트도 똑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숏으로서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시간이 또 쫓기네요.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도 점수가 그쵸? 변동 스코어 점수가 36점 큰 점수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톡방에 올린 거 이제 캡처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변동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원보 지수를 보니까 변동 스코어 점수가 제일 상단에 있을 제일 큰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2일 차트에 보면
시세선과 세력선이 고점 전에 올라왔죠. 고점 전에 올라와서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숏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쵸? 숏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진입이 아니라 관망을 하는 거죠. 일반 그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일 차트, 일주일 차트, 3주 차트가 똑같은 방향으로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원보 차트를 보고 여기서 제가 이제 거래했던 겁니다. 1차 매수를 했죠.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전고점을 여기서 찍었더라고요. 전고점을 찍고 여기서 약간의 행보에서 제가 2차 매수를 했어요. 2차 매수를 하면서 평단이 중에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52% 수익이 난 케이스. 그리고 120페이지. 120페이지.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변동 스코어 점수가 굉장히 큰 점수가 나왔어요. 173점. 그때 원보 차트를 보시면, 자, 저는 이런 차트 굉장히 좋아해요. 시세보다 세력선이요. 쭉 위로 뻗은 거. 이런 차트 굉장히 좋은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자, 1주 차트, 3주 차트 똑같은 모양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거든요. 이런 차트 눈여겨보세요. 차트를 원보지수를요. 내가 수익을 못 내더라도 원보지수 계속 보세요. 원보지수를 보다 보면 그런 차트들이 눈에 익혀지면서 배워지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마이너스 23점이면 큰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시세 끝과 세력 끝이 교차가 굉장히 너무나 예쁘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시세 끝이 세력이 알려준 시그널만큼 올라왔어요. 이랬을 때, 자, 교차로서 색깔이 다른 교차죠. 몇 가지를 지금 충족을 했죠. 우리가 원보지수 처음에 진입을 할 때 내가 진입을 할 코인을 추려낸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자, 교차, 그리고 시그널만큼 올라왔고, 마이너스 점수, 적은 점수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세 끝과 세력 끝이 끝과 끝에 있어요. 그리고 일주 차트도 똑같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 개를 지금 충족을 시켰죠. 그랬을 때 저는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리고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교차가 지금 일어났죠. 점수 변동 스코어 점수 37점 굉장히 큰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과거 데이터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2일 차트, 1주 차트, 그쵸? 과거 데이터에 걸리는 게 하나도 시세는 세력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과거에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저점에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랬을 때 롱으로서 진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이제 6.4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세력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우리가 6.4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텔레방에서 이렇게 매 시간마다 6.4가 울리면 이렇게 매 시간마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3시간, 그렇죠? 3시간이나 4시간 6.4가 계속 울리거나 차트를 보고 6.4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6.4, 6.4, 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한 6.4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6.4라고 해서 세력이 빠져나가고 나면 6.4가 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6.4는 세력선이 이렇게 저점에 있거나 고점에 있을 때 이제 진입을 하는 건데 세력과 시세선과 세력이 이것 또한 교차가 일어난 거죠. 크게 지금 일어났거든요. 정말 일어났을 때 고점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모르고 우리가 중간에서 진입을 하는 경우 이렇게 추세가 바뀜으로써 그쵸 시세가 비트를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잘 하락을 하다가도 비트가 고개를 치켜들어 버리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알트 코인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4가 유지가 되고 3번 정도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진입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서 함부로 진입을 하거나 고배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비중을 안 지켜서 진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 우리가 청산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6.4년 초보자분들은 함부로 진입을 하지 마시고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연습을 하면서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걸 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6.4는 자, 상단 그죠? 상방 교차 아니 상방 6점으로서 6.4가 유지가 되고 있다. 6.4가 유지가 되었죠. 세력선 6.4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6.4가 깨지면서 이 시간에 깨지면서 다른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6.4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추세가 바뀌어지거든요. 세력이 급격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6.4가 깨지면은 무조건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모멘텀 때 했던 강의 시간이 너무 매번 쫓겨요. 잠깐만요. 199페이지. 이거 빠르게 할게요. 우선 그때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원보지수를 가지고 보조지표를 참고를 해서 그 수익을 냈던 거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했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항상 우리는 원보시 중심이 되셔야 돼요. 원보시 중심이 되어서 최우선적으로 원보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기본이 되어가지고 먼저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수익률이, 성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배우시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배우시려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원봇을 보는 거를 제 중 강의가 최근에 했던 강의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강의기, 그것 또한 강의기 때문에 그 강의를 정말 반복적으로 보시고 나서 원봇을 보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익히고 나서 이런 보조 지표들을 하나씩 배워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차트 세팅하는 거는 빠르게 캡처를 하세요. 배우실 분들은 빠르게 캡처를 해서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바이낸스 차트에 들어가면 이거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대로 클릭을 하세요. 이대로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평단, 빨간 낙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네. 이런 평단, 내 평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숏으로서 지금 자리, 이렇게 그리고 자 손실 지정가를 내가 걸었으면 손실 지정가 체크가 되고요. 익절 라인도 이렇게 익절 지정가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수익이 나와요. 내 수익 나오고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한눈에 거래를 하다 보면 한눈에 당연히 바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고 우선 제가 이런 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지저항 끊는 거는 나중에 따로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사에 오시면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설정은 이거는 꼭 해놓으세요. 초보자분들 꼭 하셔가지고 이거 배우는 방법을 보는 방법들을 좀 아카데미 오시거나 강사분들한테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를 체크를 하세요. 여기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2번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이동평균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체크를 여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에 7일평선, 22평선, 60평선 이 정도만 해서 색깔 체크하시고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돼요. 수정하셔가지고 컨펌 누르시면 바뀌거든요. 이것도 캡처하셔서 자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하이키나시 캔들을 바꾸세요. 우리 고모님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브리핑 해주시는 구포로님도 항상 이 트레이딩 뷰에서 이렇게 하이키나시 캔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노트북에서 PC로 이렇게 보조지표 설정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하이키나시 있죠. 하이키나시를 하시면 캔들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하이키나시 캔들이고요. 이거는 일반 캔들이에요. 어떤 게 보기 편하세요? 그쵸? 이게 훨씬 보기 편하잖아요. 시장 추세를 더 쉽게 식별하고 더 매끄럽게 보는 이게 정말 진반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셔가지고 하는 거고 자 다른 거는 우선 제가 넘어갈게요. 네, 이동평균선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요, 우리가 이제 정배열, 역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조금만 배우세요. 그러면 굉장히 수익 내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정배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기 이평선이 뭐냐면 7일평선. 자, 여기 보시면 7일평선, 22평선, 단기 이평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중기는 60에서 90 정도 얘기를 하고 장기 이평선은 120평선, 202평선을 장기 이평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똑같이 7일평선 순서대로 7일평선, 22평선, 그 다음에 60, 120. 이렇게 120이나 200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초보자분들은요. 저는 그냥 이걸 해놓고 해도 참고가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지런하게 올 시장이 롱 추세라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정배열 골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7일평선이 22평선을 뚫고 나오면은 골드 크로스로서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카데미에서. 자, 반대로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이라고 해서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7일평, 22평선, 60, 120, 200 해서 반대로 역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제가 수익을 냈던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5분봉을 이제 이동평균선이나 보조지표들을 볼 때 5분봉,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이 정도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장기 뭐 이렇게 장투를 하시는 분이나 예약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5분봉이 아니라 뭐 1봉을 보기도 하고 1시간봉, 4시간봉을 보기도 하잖아요. 저는 조금 빠르게 먹고 나오는 편이에요. 저는 길게 가져가지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하다 보면 거의 자기 성격대로 거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래 놔두지를 못하고 예약 매수를 못 끄는 성격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예약 매수를 하거나 예약 매도를 잘 해놓지를 않거든요. 거의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동을 하면서도 계속 거의 미팅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켜놓고 미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처음에는 5분봉을 봐요. 5분봉을 봤을 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7일평선 있죠? 7일평선이 자 정배열로 그쵸? 상승 추세로서 그쵸? 밑에서 캔들 밑에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22평선과 교차가 일어나면서 22평선이 올라갔어요. 그럴 때, 자, 15분봉을 봐요. 무조건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15분봉을 보니까 이 7일평선이 자, 캔들 위로 올라갔죠. 여기 캔들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역배열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0분봉을 봐요. 30분봉을 보니까 어땠어요? 꺾였죠. 꺾였을 때 제가 여기서 보고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숏으로서 진입을 했던 거예요. 숏으로서 진입을 했었고 이렇게 제가 수익을 냈었죠. 44% 처음에 수익을 내고 나서 매도를 할 때는요. 매도도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도를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때 여기 30분봉을 보면 22평선에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제가 매도를 했었어요. 매도를 했는데 여기 지금 뒤에 거를 캡처를 못했는데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더 하락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한 번 더 진입을 해서 제가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동평균선 자 보시면요. 이거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는데 그쵸? 타점을 잡았는데 제가 진입을 못했었던 거죠. 어저께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15분 봉이요. 볼린저 밴드를 아시는 분들은 자 보세요.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을 때는 횡보를 하다가 그다음 횡보를 하고 나서는 크게 추세가 이제 뭐 롱이든 숏이든 일어난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숏으로서 자 진입을 못했던 거죠. 못하고 있다가 롱으로서 진입을 할 때 15분 봉을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자 역배열로 내려오다가 캔들 밑으로 내려갔죠. 캔들이 위에 있죠. 밑에서 받치죠. 7일평선, 15분봉을 보니까 여기 7일평선이요. 이 색깔, 연한 하늘 색깔. 자, 30분봉을 볼게요. 30분봉을 봤을 때 30분봉을 봐도 역배열로 내려왔죠. 역배열로 내려왔다가 여기 캔들 밑으로 받치면서 내려왔죠. 이렇게 해서 제가 롱으로서 진입을 해서 짧게 먹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는데 제가 진행을 못했던 거였거든요. 마이너스
그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는데 제가 진행을 못했던 거. 자, 어떻게 해서 또 롱으로 진입을 했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5분봉이에요. 여기는 지금 5분봉을 봤을 때 7일평선이 또 내려왔죠. 캔들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럴 때, 자, 여기에서 지금 내려왔고, 22평선도 지금 내려오고 있죠.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여기에서 또 15분봉을 봤을 때, 자, 7일평선이 자, 내려왔죠. 캔들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롱으로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서 잡았던 거, 숏으로서 타점 잡은 거, 수익을 못 냈던 거, 이렇게 해서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 여기서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거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토봇을 타점을 잡아줘도 내가 타점을 잡는 거를 하더라도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배워서 이제 그렇게 진입을 하기도 하고, 이런 보조 지표를 가지고도 진입을 하거든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어요. 그러고 제가 관망을 하다가 여기에서 자 이평선들이 자 바뀌면서 밑으로 그쳐 내려올 때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했었거든요. 자 7일평선이 5분봉을 봤을 때 7일평선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15분봉을 봤을 때도 자 캔들이 밑으로 그쳐 내려왔죠. 여기에서 지금 내려오고 22평선이 또 같이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교차가 일어나면서 그쵸. 내려와서 밑을 받쳐주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0분봉을 보면 30분봉을 봐도 자 7일평선이 캔들 밑으로 자 여기서 지금 내려왔죠. 내려왔고 22평선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걸 보고 나면 지금 여기 22평선도 지금 밑에 받치러 내려오는구나. 그 감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롱으로서 진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을 해서 매도를 어떻게 해서 또 매도를 했냐면 자 이렇게 똑같이 금방 제가 진입을 했던 거였거든요. 5분봉, 15분봉을 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 이렇게 보다 보면 자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렇게 보면 7일평선이 지금 캔들 밑으로 해서 받치고 올라가잖아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더 기다려도 수익을 더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했을 때 매도를 하는데 쭉 올라갈 때 보면요. 거의 이거는 이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설명을 잘 못해요. 그냥 제가 보면서 그런 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경험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분봉을 봤을 때 여기 이평선에 터치를 하고 내려가죠. 그리고 그때 바로 또 30분봉을 봐요. 그럴 때 여기 터치했죠. 똑같은 지금 자리거든요. 터치를 하고 여기 1시간봉을 봐도 지금 터치를 했죠. 1시간봉에서 62평선에 터치를 했죠. 그러면 거의가 뭐 터치를 하고 더 상승할 수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 같은 경우는 더 하락을 하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그것도 힘들죠. 그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수익을 내려면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도 이렇게 했을 때 매도를 했었고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줄여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자료 지금 많이 있는데 네, 그리고 자 이거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지금 타점을 잡았죠.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타점을 잡았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숏으로서 진입을 했던 거잖아요. 여기에서 똑같아요. 저거 지금 보시면 15분 봉 그쵸? 지금 다 꺾여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30분 봉도 지금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오토봇이 타점 잡은 거 가지고 진입을 했었거든요. 진입을 하고 매도를 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터치할 때 여기 지금 30분 봉을 보면 22평선 터치를 했죠. 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1시간 봉을 보면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여기 터치하러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빠르게 매도를 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자, 이거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공무님한테 제가 배운 방법이거든요. 아카데미에서 배운 방법인데 자 먼저 원봇을 먼저 봐야 되죠. 원봇이 롱인지 숏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자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 여기 노란 중심선이 있죠? 중심선은 20일 이동 평균선과 같은 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 거, 위에 거 상한선, 밑에는 하한선이 있죠. 그렇게 해서 90% 이상이 이 볼린저 안에서 진행이 된대요. 볼린저 안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움직인대요. 그리고 상한선을 터치를 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하한선을 터치를 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상한선을 터치를 하면 하한선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 상한선을 돌파를 하거나 하한선을 돌파를 하면 이탈을 하면 강력한 추세의 변화가 이어지기도 한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하한선을 터치를 했죠. 여기서 하한선을 터치를 하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터치를 하면 상승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자 어때요? 지금 15분봉이거든요. 7일평선이 자 22평선을 뚫고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상방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RSI가 지금 아랫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상승을 하겠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시면 이 막대기 하나가 15분 만에 일어나야 되는 막대기거든요. 근데 15분 만에 이렇게 일어나야 될 막대기가 막 3분, 5분 만에 쭉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상승 추세, 상승의 힘이 강해가지고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가 쇼스를 잡고 있을 때는요. 어느 정도 반만 손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바로 손절을 한다던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원봇하고 방향이 똑같으면 진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는 제가 아카데미에서 배운 거. 그리고 우리가 RSI 같은 경우도 보시면서 내가 매도를 할 때도요. 내가 지금 쇼스를 가지고 있다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서 내가 이제 매도를 할 건데 어느 정도 RSI가 윗부분에 있다면 윗부분에 있으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조금 더 관망을 해서 들고 있는 경우 저는 그렇게 해서 더 수익을 더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선은 이것도 제가 오늘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네요. 자, 지지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지지는 차트를 보시면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수평선 그리고 어떠한 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도록 지지하고 세력이요. 매도할 마음보다는 매수할 마음이 크기 때문에 터치를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지 라인에서는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항선은요. 고점과 고점을 이연선, 연결한 수평선을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거,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항선에서는요, 여기를 뚫어버리면, 여기를 저항선을 뚫으면은 우리가 상승을 하는 건데, 뚫지를 못하고, 그쵸,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항선이 생긴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고 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진입을 할 때도 지지에서 진입을 하기도 하고 저항에서 진입을 하기도 하고 뭐 매도를 하기도 하죠. 우선은 5분봉을 보시면요. 5분봉을 봤을 때 여기 선을 터치를 하고 못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저항선이 되겠죠. 제가 이제 아주 심플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초보자분들 보시기 좋아라고요. 편하시라고. 자, 여기에서 지금 1시간봉을 보면 여기가 저항선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 선 지금 닿는 부분 지지선이 되겠죠. 여기를 5분봉으로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지지에서 진입을 하는 거죠.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면요.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그쵸? 여기가 그래서 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면 지지를 찾아서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동평균선을 찾아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쵸? 5분봉을 봤을 때 여기가 아주 제일 가까운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진입을 했는데 더 하락을 하면 2차 지지를 찾아서 거기에서 추매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추매를 할 때는 그런 타점들을 찾아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지해서 제가 오토봇이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안 하고 자, 한 번 더 하락을 했죠. 그때 여기 지지 라인이 되죠. 여기 지지 라인에서 정말 아래 완전 저점에서 제가 진입을 해서 51%까지 수익이 났었던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강의가 오늘 끝났어요. 정말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시간 안 넘기려고 지금 강의를 아주 열심히 지금 했는데 이해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고 우선은 오늘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초보자분들이 그냥 강의 들으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만약에 보조 지표들 강의를 하면 이게 뭐야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우선 원보 차트 강의를 먼저 하고 했었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이번 그냥 이 뒷부분만 가지고 제가 조금 편하게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거 같아요. 중요한 제가 내용인데 지금 제가 거래를 하면서 저 또한 내가 욕심만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욕심을 가져가지고 50% 먹을 거 막 진짜 20%밖에 못 먹게 되고요. 20%에서 매수하고 나오면 되는데 더 갈까 싶어서 수익이 날까 싶어서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가 되었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또 물타기를 하거나 막 추가 매수를 했죠. 근데 더 하락을 해요. 더 마이너스가 되었죠. 그러면 뭐 300달러 벌 거 나중에는 정말 1000달러 이런 적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욕심만 버리시면 정말 선물 거래는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루에 뭐 2%, 3% 껌이죠. 5%, 10%도 수익 내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욕심내다 보니까 더 수익을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먹더라도 어쩔 때는 정말 짧게 먹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짧게 먹고 나온 거에 대해서 인증샷을 올리려면 어쩔 때는 창피할 때가 있어요. 저는 창피할 때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익은 항상 뭐 익절은 그쵸?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내시는 거고 그렇게 빠르게 그냥 뭐 줄 때 먹자 이렇게 해서 욕심내지 마시고 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쵸? 우리 굉장히 현물에서 2%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에서도 5%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매일매일 5%, 뭐 3% 그죠?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남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면은 반드시 불행해져요. 내 본인의 손에 든 떡에 항상 만족을 해야만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 거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조하고 조급함 때문에 인내심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관망도 많이 해야 돼요. 거래를 하다 보면 관망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기다려서 더 수익이 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수익이 났을 때 그걸 못 기다려서 빨리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빠르게 진입을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거고 항상 제가 원봇에 대해서 우리가 원봇의 배움에 있어서는 게을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봇을 배워놓으면요. 정말 항상 제가 ATM기 같다는 또 얘기도 했어요. 그죠? 내 입맛대로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빠르게 수익 당연히 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빠르게 한다고 해서 그게 빠르게 익혀지는 게 아니라 빠른 마음을 가진 만큼 내 시드가 더 빠르게 녹아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충분하게 연습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처음에 욕심이 나서 시드 넣지 마세요 해도 시드를 많이 넣고 저배수를 하세요 해도 고배수를 하게 되고요. 정말 못 모르고 거래를 저 또한 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래는 정말 처음에 진행했던 선배들이 그리고 강사들이 고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고요.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기는 한 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달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배우지만 내가 꾸준하게 우리 FOC 마케팅 굉장히 뭐 멋진 마케팅이잖아요. 보상 플랫 멋지잖아요. 그러면 FOC를 하면서 내가 꾸준하게 배워나가면 1년이든 3년이든 배워서
그게 안 익혀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매일매일 반복 학습을 하고 매일매일 내가 거래를 하면서 안 익혀질래야 안 익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내가 집중적으로 그냥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산 당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청산을 당해야만 청산당하지 않는 법도 배우고요. 손절을 해야만 손절하지 않는 방법들을 배우게 돼요. 그때는 시드가 적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시드를 많이 넣고 나서 청산당하시면요, 멘탈 완전히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보수로도 얼마든지 배워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FOC 마케팅 굉장히 좋아서 멋있어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다 놓치고 말거든요. 멘탈 나가서 그냥 FOC 완전히 떠나버리시고 원보 떠나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만큼은 당하지 마세요. 손실지정가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수익 낸다는 생각보다는 소중한 내 시대를 잃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차근차근하게 배워 나가시는 거고, 그리고 뭐 수익의 그쵸 50%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계속 시대를 많이 넣으려고 하고요. 수익이 나면은 출금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청산해서 그 청산당해서 모든 수익들이 다 모든 시대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요. 오늘 100달러를 냈던 1000달러를 냈던 뭐 3000달러를 냈던 수익을 매일매일 출금을 해 놓으세요. 출금을 해 놓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 활용을 하세요. 우리 정말 FOC 마케팅 하셔야 되거든요. 진짜 돈 벌고 싶으면 FOC 마케팅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수익 냈다는 거, 그리고 수익 인증샷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커피 사시고요. 밥 사시면서 이렇게 수익 냈다고 자랑을 하다 보면 당연히 관심 가지고 호기심 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 강의 초대를 하게 되고 본사에 초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꼭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초에 금방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저도 아직까지 코린이고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죠. 저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배울 때마다 정말 그 고모님의 강의에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구프로님의 그런 브리핑을 볼 때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반복적으로 내가 그리고 들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익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강의는요, 제가 11월 달부터 정말 진주에서 서울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8시간의 반복 시간을 8시간, 왕복 시간 8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서 가서 2시간을 듣고 오면 나한테는 정말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본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아카데미 강의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공짜로 돈 배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 강의, 월요일과, 자꾸 제가 월요일이라고 하네요. 일요일과 그리고 목요일에 1시간 있는 중 강의잖아요. 이거 무조건 참석을 하세요. 왜 이거 참석 안 하시고 나 돈 벌려고 하고 원봇이 안 맞다 그러고 원봇으로 손실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 항상 원봇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요. 원봇만 100%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보조 지표들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은 승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1시간씩은 투자를 하세요. 정말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배운다고 하셔야 되지. 이것조차 좀 듣지도 않으면서 나 원봇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진짜 요즘에 힘든 사람들,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정말 힘들었었고요. 앞으로도 더 힘들 거라고 하죠. 정말 그 IMF 때보다 더 무서운, 더 힘든 그런 경제난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누구나 비전이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큰 발전을 할 거고, 그쵸? 정말 우리가 내가 트레이딩 기술을 익혀 놓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고, 내가 정말 어디 아파서 그쵸 병원에 누워 있어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고, 관광을 가서도 해외 여행을 가서도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술을 왜 안 배우겠어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죠? 이 표를 보시면 그냥 바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본만 보면. 근데 아니거든요. 성공은 항상 이렇게 그쵸? 힘든 시기들이 있었어요. 정말 노력 없는 그런 결과가 없거든요. 저 또한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 이 시기를 못 버텨가지고
원봇을 떠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 강사님들도 작년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익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 들으시는 뭐 이렇게 초보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입문한 지 몇 개월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쵸? 다 같이 배우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원봇은 정말 저는 대단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꼭 버티셔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ATM기 같은 우리 원봇으로 성투하시고 매일매일 수익 잘 내시는 우리 아이오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저 오늘 하루 종일 자료 수정하고, 정말 마케팅 해야 되는데, 그쵸? 오늘 하루 종일 이 자료 만드느라고 오후 내내 시간 투자해가지고 자료 수정하고 만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뒤에 부분만 모멘텀 강의했던 자료 더 이제 천천히 더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입이 발음이 안 되는 거.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종료하도록 할게요.